18세기 근대화가 시작되던 시기에 자신들의 왕과 왕비의 목을 잘라 처형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만의 본성이 드러난 시발점일 뿐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기간 서로 죽고 죽이는 사태가 이어집니다. 과학과 이성을 내세워 왕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왕당파 인사들과 종교인들을 단두대에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을 처형했던 혁명 집단도 전국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하고 결국 공포정치로 통치하다가 그들 역시 저항에 부딪혀서 단두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무자비한 인간 도살의 악순환이 이어지는데도 재판 절차나 정의는 없었습니다. 즉결 처형입니다. 이렇게 처형된 숫자가 3만 명에 이릅니다. 단두대가 매일 쉴 틈 없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당시 벌어졌던 잔혹한 사건들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지만 아직도 프랑스 혁명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단두대에서 처형된 루이 16세가 왕을 계승하기 이전에 이미 루이 15세 시대에 잦은 전쟁과 부채로 재정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루이 16세 시절 이것을 해결하려고 근본위 화폐를 폐지하고 지폐를 발행한 것이 시기적으로 패착이었고 경쟁국이었던 영국의 식민지 확장을 무리해서라도 제지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처한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에 프랑스 군대를 파병하면서 엄청난 국고를 소진했습니다. 또한 기후적으로도 유럽 북부가 소빙하기에 접어들면서 농산물 생산에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 프랑스는 산업화가 더디게 진행되어 여전히 농경사회였다는 것이 더욱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데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통치하던 나라가 주변국들의 급격한 산업혁명의 폭풍으로 구조적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은 백성들의 고초를 가중했고 이런 상황은 여러 사상가가 자기네 세계관으로 백성을 선동하기에 좋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모두가 이상적인 세상과 체제를 제시하지만 반대되는 의견은 단두대에서 서로 처형하는 아이러니한 프랑스였습니다. 당시의 산업혁명은 지금의 디지털 혁명보다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과학의 발전은 종교와 인간 본질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게 하였고 물리 현상에 대한 이해로 많은 발명품과 기계가 개발되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전기와 전자를 발견하고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발명했으며 천문학에선 천왕성을 발견하여 태양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산소와 수소를 발견했으며 지질학과 진화론이 정립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격변하는 산업화 세상에서 프랑스가 유일하게 내놓은 발명품이라고는 기호탱이 고안한 기호탱 단두대였습니다. 그 때문에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자국의 도태에 경각심을 가지고 빠르게 발전하는 영국과 교류하며 그들의 사상을 본국에 가져와서 프랑 메이슨을 만들고 계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절대왕정 하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선 비밀 결사대 형식으로 바뀌는 자유로운 정보 공유가 불가능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형성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왕의 친인척들도 이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결국 시대의 흐름과 운명적으로 닥친 악재로 인해 프랑스 국민들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모든 원인을 돌리고 단두대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때부터 혼돈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루이 15세부터 이어오던 재정 악화는 루이 16세가 왕위를 이은 직후 금융위기를 불러왔고 왕이 처형된 후 파리 증권 거래소가 폐쇄됐으며 프랑스 국채는 불량 채권 취급을 받아서 이미 국가 부도의 상태였습니다. 산업화는 뒤처지고 전쟁 비용과 부채는 감당이 안 되고 영국의 식민지 확장은 막아야 하는데 기근까지 닥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각에선 이 시대에 이미 사악한 집단이 프랑스 혁명을 조장했다는 음모론을 내세우지만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이 아닙니다. 초기 온건한 계몽주의를 구성하며 프리메이슨 모임에 참여하던 당대 최고의 과학자 및 철학자들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며 점진적인 사회 변화를 모색했고 당시 유대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편협한 성서주의를 지적하며 이질감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던 스피노자의 추종자들은 프랑스 혁명 격변기에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정치에도 참여시키는 등 유대 세력을 끌어들여 급진적 계몽주의에 기반을 다집니다. 이때부터 프리메이슨의 정체성도 변질됩니다. 혼란을 틈타고 혁명의 리더를 자처하던 급진 계몽주의자 로베스피에르는 자유, 평등, 박애를 내걸고 대량 처형이라는 공포 정치를 펼치다가 결국 반발에 부딪혀 그 역시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이러한 엉망진창인 프랑스를 바라보는 주변국 왕정들과 금융권은 프랑스 왕실 몰락과 채권 폭락을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핵심적 원인은 외부적인 간섭이 아니라 프랑스 자체의 국가 운영 부실에 있습니다. 왕을 처형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유혈이 낭자한 혼돈의 상태가 되자 출몰한 것이 나폴레옹 독재 체제입니다. 그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전면에 나선 것이어서 역사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통치자들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상황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자연 발생적이라면 지금은 인위적으로 환경과 사건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통치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눈에 보이지 않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슈들을 기정사실로 선전합니다. 아무도 선출하지 않은 기구를 앞세워 마치 공신력 있는 국제대표 기구인 것처럼 사람들을 세뇌하고 사건을 발표하고 전 세계인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정책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그동안 쌓인 금융 경험과 제도들을 이용하여 인위적인 금융위기 조작이 가능하고 바이러스, 기후, 식량, 이념 등을 내세워 갈등과 위기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1738년 현대 과학이 구체화되면서 교회의 도전이 되자 교황은 프리메이슨 조직의 금지령을 선포하고 왕정의 정치적 박해와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문의 자유마저 침해당하던 시대 볼테르, 몽테스키우의 루소어와 같은 지식인들이 참여했던 프리메이슨의 초기 정신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날의 비밀사회에는 당시의 급진 계몽주의 잔당들과 지식은 없지만 군중을 선동하는 재주를 가진 자들과 온갖 사이비 영성단체와 그 조직력을 등에 업으려는 정치꾼들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 때문에 없는 위기도 만들어내는 것이 이들의 방식입니다. 거짓과 위선, 불안과 절망이 일상이 되는 혼돈과 타락의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의 지식인들은 더 이상 비밀 조직이 필요하지 않지만 철저한 검열에 의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밀 조직은 인류를 지배하려는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반인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통치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자 새로운 방식으로 리셋하려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보건, 기후, 식량, 경제 위기를 빌미로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빼앗고 더 나아가 각 나라의 주권까지 무력화하는 팬데믹 조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밀스럽게 모이는 이유는 프랑스 혁명 때처럼 종교와 정치적 탄압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 국민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은 이것을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공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지식인들은 저들을 사악한 존재라고 부릅니다. 계몽주의 사상을 구성한 장자크 루소는 1762년 사회계약론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는 순간 자신의 자유와 주권을 잃게 된다.